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비반트 2.0 신캐스트 14명 일거 발표, 귀멸의 칼날 탄지로와 내찍고 성우도 함께 참전, 기듀 명리는 드라마 첫 출연이라고 오리온 뉴스에서 7월 1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비반트라는 그 제목하에 14명을 여기 그 캐스트 이름들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일본 이름들은 대부분 4글자들이 상당히 많죠. 일본에 실질적인 첩보기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드라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비반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위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은 그리고 일본이 초대 국가정보국장이 이제 드디어 발족이 됐습니다. 하라가지야 내각정보관 분석사령탑 31일 국 설치, 지지통신 편집국 7월 24일.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정부는 24일 인텔리전스 정보 수집 분석 분야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신설의 국가정보국장에 하라가츠야 내각정보관 58을 기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령은 31일자 700명 규모의 국가정보국도 이날 발족한다.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에 기자회견에서 하라 씨에 대해 인텔리전스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직책을 충분히 완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경찰청이 사진을 제공했는데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 뉴스로 정보력 강화 과제와 우려는 국가정보회의,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이것은 5월 6일 날 발행했던 내용입니다. 세계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밀해지는 가운데 다카시 정권은 정보의 종적 관계를 타파해 관저 주도의 체제 정비를 서두른다. 다만 국민 감시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파이 대책의 법 정비 필요. 히라이시 세이지 아키 전 공안청 제2부장 이렇게 생긴 사람을 인터뷰한 사진이네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아오이 미호 각교슈인대 교수 인터뷰는 프라이버시 침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간첩법이 현재 적용되는 것은 북한만 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간첩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앙정보부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나 국익을 침해하는 그런 사범에 대해서는 스파이법으로 잡아놓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일본은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바보 아니야? 김정은 주의 입에에 숨겨진 세습계획. 이 사진은 구축함 진수식에 해가지고 뭐 이게 중학생이라는데 이제 완전 성숙하게 이 옷차림을 이렇게 입혀놓아가지고 김정은 지혜 주에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별장 라이프 드론으로 촬영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국에서 비반트 별반을 비반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압력하고 있을까? 목루메이슨 7월 22일. 그렇다. 타일러 일루미나티 연구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방송 준당 사실이지 있지 왜 없어 다이얼로그 피터 틸 스위스의 해커 명단 트럼프계 인사들 노출. 타일러 다시 방송하더라도 콘텐츠 주제를 바꿀 것이다. 이충근 원래 페이스대로 하고 있다. 민감한 사항은 이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스위스, 로스차일드 지금 대립관계에 있다. 두 세력 간의 대립, 목루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었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슈케나이지 유태인 뿌리 투르크이다. 튀르키예 무시하면 안 된다. 오스만 투르크와 깊은 관련이 있지 않냐. 구구 피터 틸의 비밀 권력 모임 다이알로그 전무. 국가안보특파원 수아드 메케넷이다. 그는 다이알로그 명단에 율리시즈 북클럽을 운영한다고 소개되어 있답니다. 문재인 씨로 갑자기 진행을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의심한다. 평산 책방을 열었는데 평산이란 이름 단어 한국에 있나? 일본에는 이런 지명이 많답니다. 히라야마라고 부르는데 히라야마 책방을 개설했다. 거기다가 부인 김정숙 씨는 일본 다도 전문가고 딸인 문다혜는 일본 국사관 국단체 학교 다녔는데 한국인들이 거기 유학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아들이 일본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다. 일본과 커넥션이 많다. 문재인 고향도 거제도, 고려 신사복원 융병도도 거제도 출신. 거제도에 뭐가 있나. 이반트 배출자들 패전전 환경도로 집중적으로 보냈었다. 2026년 다이알로그 주요 어젠다를 또 왔다 갔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원자력의 부활, 제3차 세계대전 헤쳐나가기, 민주주의와 감시, 전장기술, 당신의 성생활은 어떤가? 종교 만들기, 기독교 네트워킹 사이트, 창립자가 담당, 정당 만들기,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담당관 관리가 담당, 물병자리 종교 만들기, 메시아 역할 동북아시아 여자일 것이다. 조건은 반드시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한다. 한국 강력한 반중 측리면은 약한 요리가 안 될 텐데 한국 전쟁 발생 가능성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대만 빈틈이 안 보인다. 그런데 한국은 쎄쎄 빈틈이 보인다. 필리핀, 일본 무기 수입 만만치 않아지고 있다. 의외의 약한 고리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3차 대전 일어날 것이다. 한국이 약한 고리, 컨스트레인 제약이다. 이 약한 고리가 컨스트레인트 체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약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엘리트들이 대표자 우리끼리 뽑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없어지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똑똑해야 하는데 정교조가 다 망쳐놓았다. 전 국민 하향 평준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 젊은이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다. 나는 12황국 고조선에 대한 낭만이 없다. 타일러 말대로 다이알로그와 같은 조직이 하나만 있겠는가. 비반트 시즌2로 와서 비반트 1을 전에 이쪽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제가 많이 본 영화 배우는 요 왼쪽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거 수염 기른 사람,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반트 1은 그 소설인데 원작이 후쿠자와 같이 오고 연출도 이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꼭 몽골 사람 같이 생긴 것 같은데 신장이 190cm나 됩니다. 일본인 중에서 이렇게 큰 덩치가 극히 드물죠. 물론 스모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학력이 케이오 기죽구 유치원부터 대학 정치학까지 게이오 기죽구에서 그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게이오 가죽구 대학은 후쿠자와 유지키사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일본 옛날 지폐 만행권에 나온 그 얼굴입니다. 뭔가 이렇게 손잡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만원권 인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 정치 외교에 몽골은 낯설지 않다. 일본 패망 직전 비반트를 몽골에도 많이 보냈다. 대미 항쟁을 했던 비반도 출신들. 어딘가에 숨어서 압력을 했다. 붉은 깃발 잡지. 많은 숫자가 공산주의자가 된다. 베트공도 지원했다. 북한에도 많이 파견했었다. 공공연한 이야기다. 한국중앙정보부에도 비반트가 침투했을 것이다. 한국에 잠입한 비반트. 2017년 2월 13일 김정남 사망. 김정남 암살한 북비밀공장 일본 나카나 학교가 원조. 김일성 주체 사상 등 불온서적 전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머지 일부는 미국에 붙었다. 공통분모는 대일본 제국의 부활이 목적이지 친중, 친러, 친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반트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부활이라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일제 비밀요원 양성 나가나오 학교 졸업생 명부 발굴.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원장 조화순 씨가 메가도도 발견을 못한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한국인 첫 확인 김양찬 평양 출신 이수 귀국. 1977년 12월 기준 교육이수자 2131명. 2017년 10월 11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김정남 2017년 죽고 장성택 숙청 2013년 북한에서 대규모 숙청 일어났다. 이미 이전에 공개되었을 것이다. 김정은 스위스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3대 통치자가 되고 뭔가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엠리스트에서 스위스 로스차일드 며느리를 또 공개. 김양찬이라는 사람은 가네야마 마사히루라고 일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시절 육군 나가노 학교의 졸업생 명부에서 공식 확인된 유일한 조선인. 출신은 북한 평양. 교육과정은 1943년 5월에서 1944년 3월까지 오무 과정이라는 단기 정보 방첩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훈련 내용은 암살, 미행, 변장, 파괴 공작, 비밀통신, 심리전, 게릴라 전술, 첩보 기술 등을 배웠다. 패전 후 행적은 배치지 작전 내용 등은 확인 미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가노 출신으로 의심받는 대한민국 인사. 김창명 전 육구 특무대장,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 공산주의자 사찰 업무 위에 밀정 지휘. 한국 특무대 운영 방식이 나가노 학교 교육과 유사하다.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처장, 김대중 납치사건 총지휘,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유락과 강경일이라는 일본 거주도 의심이 된다. 한국, 일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구별이 되지가 않는다. 김대중 사건의 그림자, 김대중을 구해준 사건 1973년. 5.16 혁명 세력 만주국관학교 출신이 일본 정부와 일사불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일본 총리도 모르게 활동했던 비반트, 김대중 사건의 전말. 1973년 쯔보야마는 퇴직하여 사설회사를 설립. KCIA 중앙정보부로부터 김대중의 행방을 의뢰받음. 의뢰 내용, 김대중의 거처 지원조직 자금원. 김동우는 사또라는 가명으로 쯔보야마 씨와 공조. KCIA는 김대중을 납치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설득하고자 행방을 의뢰했다. 속임. 한민통 한국민주회복통일促진국민회의의 가짜 정보로 김대중의 거처를 찾는데 혼선 발생. 김동우는 우노 소스케 중의원 전 방위청 장관과 접촉. 김대중 납치에 자유대도 개입한 것처럼 조작 시도. 납치 6일 전 김동훈이 쯔보야마에게 김대중을 납치할 것임을 알리자 쯔보야마는 중간에 작전 중지. 김대중이 그랜드 팔레스 호텔 22층에서 나와 자민당 강연장으로 향하다 납치당한. KCIA는 김대중을 데리고 고베항에서 모터보드를 타고 공작성 윤구모로 이동 한국으로 추락. 김대중을 밧줄에 묶여 바다에 던지려던 순간 갑자기 나타난 비행기가 접근하여 암살 제지. 이후 김대중은 서울 시내에 방치되었다. 이런 자료들은 비반트에는 자위대 별반 이런 데서
KCIA 공작과 잠복 뭐 이런 표현에서 포브스 재팬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김대중 살인미수 사건, 고토다 마사하루 전 경찰청 장관은 쯔보 야마에게 은신할 것을 지시. 김여국 KCIA 부장에 의하면 비행기에는 히노마루 마크가 부착되어 있었다. 김여국은 73년 미국으로 망명, 미 의회에서 코리아 게이트를 증언하다 파리에서 납치되어 실종. 김대중 납치 소식을 듣자 헨리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은 주한 미군 대사관을 통해 KCIA의 암살 중지 명령 하달. 김대중과 친한 에드윈 라이샤워 전 주일 대사도 한국 정부의 암살 작전을 즉시 멈출 것을 전달. CIA는 자마기지에 있는 육군 제500 정보부대의 연락 이츠키 기지의 초계기 출동 명령 하달. 아츠키 기지에 있던 별반 요원이 사건을 인지하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음. 민주당 내부는 김대중 친미 세력 대 이재명 친중 세력들의 알력 다툼이다. 별반이 존재하는가? 비밀부대의 진실, 명춘 강남 국제 저널리스트 공동통신 워싱턴 지국장인데 저서에 비밀의 파일, CIA의 대일 공작.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 모양이에요. 김대중 김영삼 빌더보그 회의 참석, 김대중 한국기업 싸게 팔도록 한 IMF, 영프 로스차일드의 수적이었다가 맞는 주장이다. 일본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사람이 많다. 한국 군사정권은 일본과 매우 가까웠다. 한강의 기적은 이게 원인이었다. 그 뿌리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해체하려는 이재명 뒤에는 글로벌리스트의 그림자가 보인다. 부동산 주식 김대중처럼 따라하고 있다. 너무 흑백 논리로 근데 보지 말자. 미국은 한국의 극우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좌파도 키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반투 요원들을 보라고 부구해주는 쌍깨이 신문. 산무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쿠데타가 실패한 사건이 됩니다. 발생 연도는 1961년 12월 12일. 이것도 우리 12.12 사태하고 비슷하네요. 구일본군 예비역 장교, 육군사관학교, 해군병학교들이 기도한 쿠데타 미수 사건. 전 육사 모임인 국사회에서 일본 제국의 부활 주장. 우익단체와 연대해서 자위대와 공조 사격훈련 실시. 가담자 13명 중 7명이 규슈 북부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에 영향받음. 제1본 대한민국 국민단 참가 의혹. 대한민국 육군 박임향 소장이 M1 카빈 소총 지원했다는 의혹. 조총련과 북한 세력이 주동한 일본 내부의 쿠데타라는 설도 존재. 사마이타현 고마 신사 기념비 산무사건 같은 그림이다. 노태우 정권까지 일본 정부와는 거의 한 몸 같았다. 영상과 대중이 그걸 다 끊고 미국식 경영으로 돌렸죠. 이틀막법 첫 번째 희생자는 김어준이다. 왜 마약이 끊기지 않고 있을까? 왜 중국산 쌀을 수입하려는가? 뭔가 이상하다. 이재명이 하는 정책은 일본을 역으로 이롭게 한다. 대치가 오사무의 사과 시계. 1968년 일본 학생운동의 절정기이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강경일이라고 비반트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1915년생으로 국적은 한국이다. 중국의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에 일본군에 입대, 이후 당시 정보학교로 유명한 나가노 정보학교를 나온 후 주로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해방 후에는 주로 무역회사 등을 경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에 의한 5.16 쿠데타로부터 약 반년 2명의 한국인 관여, 자위대와의 관련설 등 이 사건은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일본에서 쿠데타가 프레시안 2008년에 보도한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도는 일본을 잡기 위해 공산당을 키웠다. 대표적인 예가 노조이다.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있다. 한국 내나 일본 내나
진짜 보수 세력의 집권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여전히 상관관계 추론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한 상관관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관관계 추론이라는 게 최대의 약점은 다른 증거가 하나만이라도 나오면은 상관관계 추론은 무효화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국내 핵 농축액기를 열 수 있는 획기적인 핵 협정 체결. 마야 왕과 패트릭 원투어 또 가디언지에서 7월 23일 수요일 성명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크리스 라이트 장관과 압둘 아이즈 빈 살만 사우디 국왕이 평화적 핵 협력 협정과 함께 양자 안전장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의 전체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표 시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부분적으로 이란이 국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막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확산 기준이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성립을 위해서라도 사우디가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는가. 사우디를 어차피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가 요구하는 핵 무장까지인지 모르지만은 핵 농축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한국,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수 전산조작 포착. 안동종 YTN 7월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수 전산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23일 공전자기 특위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은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법돌이 사법부가 가장 썩었다. 법돌이 정치도 썩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내무부로 돌려서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공무원들이 공정하다면, 물론 1공화국 때 잘못돼가지고 지금의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그때는 참 잘한 거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법원 고인물은 썩습니다. 때문에 갈아줘야 됩니다. 내무부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또 어떤 그 감사원 같은 독립된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될 거냐. 그 참 연구해볼 과제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이 주 정부별로 뭐 이거 위원회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거긴 큰 나라고 우리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차피 일을 할 땐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든요. 때문에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깨끗하다는, 관료들이 깨끗하다는 전제에서 지금 우리 내무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거기서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6년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금융강동원 7월 22일자 뉴스레터입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7%로 전월만 10.61% 대비 0.06포인트 상승. 신규 연체 발생액 3.3조 원. 연체 채권 적립 기반은 1.5조 원으로 전월 1.6조 원 대비 0.1조 원이 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 또 대출 잔액 0.13%로 전월 0.12% 대비 0.01%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체율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린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덱스터 스튜디오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덱스터 스튜디오를 또 제가 회계처리 기반을 뭘 위반했는지 이런 거를 또 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미일한 외교장관 개최 미 장관 필리핀 방문 전 표명.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7월 20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필리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출발하기 직전 워싱턴 근교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루비오 씨는 미일 호인의 제휴골조 쿼드 외무장관 회합을 실시하는 것도 확인, 중국의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상이나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여성이 이 험한 서부 개척 세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남장 여인으로서 목장까지 하면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떠나간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금 마을까지 안 생긴 금 채석장에 와가지고 양치는 것도 돼가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자기만의 그 목장을 삽니다. 조그만 목장이죠. 이렇게 조그만 나무 집을 짓고서 그 양들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흘러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생긴 남자애로 여기 얼굴에 또 흉터까지 있어가지고 다들 여자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의견이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나쁜 놈 서로 그런 식으로 아마 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냥 의견이 다른 거지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거친 세계의 잔혹한 현실 앞에서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꼬마죠 모나한이 죽었어. 평생 남자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이웃으로 지원해줬던 남자가 나중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염을 할 때 여자였음이 발견이 되면서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 30년간 남자로 살아온 목장주의 진실 해가지고 실제 이게 인물인 그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아무리 남장을 했어도 제가 봐서는 왜 가슴도 별로 안 나온 그런 여자였던 모양이죠. 참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남장 여인으로서 살았다. 머리도 깎고. 어쨌든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상대방을 욕질하고 자신이 스스로 데미지를 입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일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욕을 하고도 자기한테 거꾸로 남을 욕을 하면은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남을 욕하면은 자기도 욕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치인만 상대방을 욕해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것 같은 거로 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새끼들이라는, 제가 아는 용어는 새끼 정도 하나뿐이 없지만 그 새끼라는 게 사실은 놈자자인데 그것도 지금 용어로 통용이 되니까대로 이북 조선에서는 갓나 새끼 이거 여기 아니거든요. 그냥 애칭입니다. 이 갓나 새끼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욕으로 얘기를 하니까 욕이면 욕인 거죠. 거기다가 뭐 기어자 들어가는 그 정도 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일반 사람이 아는 욕이란 것은 새끼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은 절대 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스스로 상처를 줍니다. 정치인은 빼고요. 정치인은 욕을 하고도 스스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장 여인도 평생 남들을 그렇게 욕지거리 하면서 산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산 거 아니냐, 그런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생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